반갑습니다. 그림 로봇 제목 띄워놓은 만큼 로봇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일단은 시황 분석부터 시작을 할게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는 0.26% 하락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하락을 보여준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상승한 다음에 고점 시도하는 과정 중에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분봉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갭 구간, 만든 구간 4월 22일 금요일에서 25일 넘어가는 월요일 이쪽 만든 구간에서 저항받은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저항받으면서 계속 쭉 밀렸습니다. 12시 이후로 16시까지 쭉 밀렸고 저가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심 추세선 하나 그어줄 수 있겠죠. 한번 두 번째 때 여기 밀렸으나 올려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세에 들어왔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항 그리고 여기 지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종가 마감한 2680 자리에서 짧게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일 움직임에 한해서. 근데 오늘 미국장에서 조금 안 좋은 움직임 보여준다면은 좀 부정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있겠으나 오늘 오전장 시작할 때 미국장이 새벽 내 하락을 했다가 장 막판에 반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막 그렇게 심한 하락은 보여지지 않은 상태로 저점 유지하면서 올려줬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장 관련해서 움직임 기대하는 것보다는 코스피 자체적으로 여기 2680짜리에서 반등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수렴하면서 가격 조금 좁혀줄 수 있을지 그런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고가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 출현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분봉에서 한번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12시 이후에 쭉 계속해서 밀린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4월 26일 화요일 자리입니다. 22일 아까 브리핑했던 이쪽 금, 월 이쪽 갭 구간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매도 압력이 좀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가격대 열려 있는 거는 당일 저가 이하 이쪽 전일 고가 자리 903까지 열려 있다. 짧게는 903까지 열려 있고 903에서 반등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903에서 조금 유의미하게 반등 이어간다면은 추세적인 상승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열려 있는 건 피봇 2차 저항선 이쪽 자리고 그 다음에 볼 때 4월 22일 오전 916까지 조금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 어린이날 5일 전까지 오늘 5월 3일이죠. 내일까지는 일단은 이런 움직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주말 거치면서 파월 그거 FOMC 발표하고 뭐 악재가 반영되는 순간 우리나라장은 휴장이죠. 5월 5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가격대 유지시켜줘야 하방으로 하락하는 거 어느 정도 좀 안보가 되겠고 성우님 반갑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내일 움직임을 기대하려면은 903 코스닥 903자리에서 916까지 좀 반등하는 움직임 보여줘야지 어린이날 조금 과도한 우려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짧게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전체적인 시장 측면에서는 오늘 뭐 휴림무브도 그렇고 농기계 업종이 좀 많이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농기계 업종 시황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장 막판에 튀는 거 10시 45분부터 튀는 거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같은 경우에는 농업 테마를 가지고 있고 일단은 재무 측면에서 이낙연하고 농기계 농업 테마 들어가 있고 시가총액 3,800억짜리 자본재 매출액은 뭐 6월 이렇게 초샀다가 감소하는 거 영업이익은 마찬가지로 240억에서 마이너스 52억까지 음전이 4분기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부채가 조금 더 많고 농업용기계 매출 89% 구성되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실적 발표가 있네요. 실적 발표 10시간 전에 났는데 증가했다. 단기 실적, 1분기 실적, 전분기 대비 67% 매출액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게 현재 100만원 단위니까 360억 실적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영업이익 마이너스 52억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362억 흑자 전환됐는데 흑자 전환한 거에 더불어서 민철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좀 뉴스가 나왔죠. 이거는 조금 좀 별개의 문제고 일단 한번 확인해 봅시다. 4월 27일은 여기 뭐 공모전 시상식 하고 대상 수장작 발행할 거다. 그냥 이거는 이슈로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에서 주목할 거는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한 다음에 비료 관련 그리고 농기계 입장에서는 그거죠. 이번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뭐 지뢰 농장 구간에 뭐 지뢰 설치하겠다 뭐 그런 소리 하면서 좀 부각을 받은 걸로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우크라 농경지에 지뢰 매설한 러시아 군인 세계 식량위기 가중 뭐 이런 거 받으면서 상승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뢰 폭발 우려가 있다.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감소할 거다. 그래서 농업 기계가 부각을 받았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장 내내 일단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전장 초에는 일단 부각을 좀 받지 못했어요. 10시 30분까지는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움직였는데 여기 상승이 급격하게 시작이 되면서 쭉쭉쭉쭉 올라간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측면에서도 60 단순 MA 계속 지지받으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지지 그리고 마지막 상한가 테스트한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매물대 입장에서는 여기랑 여기 자리 이번 거래량이 좀 부각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3,040원 그리고 3,150원 자리에서 좀 부각을 받았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느냐? 일봉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기관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 입장에서는 기관은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이번에 처음 들어왔죠. 기관은 오늘 118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118억 순매수를 하고 단순 외국인 매수에서는 370만 주 매수가 들어왔어요. 거래 대금도 2,400억 정도 터지면서 강하게 올려줬고 이때 정도만큼 터졌죠. 이때는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은 별로 없었고 오늘 이번에야 상승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되돌림을 준다고 해도 고가 움직임에서의 되돌림이 이루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상한가 대비 여기 마이너스 6% 그리고 마이너스 10% 정도까지가 최대 되돌림이다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다. 만약에 그 상한가가 해제가 된다면은. 근데 추가적으로 상승 이어나간다 라는 관점에서는 월봉 단위에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월봉 단위에서의 매물대를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 돌파한 거에 대한 되돌림이 짧게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 3,140원 현재 이거 체크한 구간에서 매수를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 상승이 열려 있다면은 뭐 그냥 또 여기 매물대 3,900원 자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또 추가적으로 상한가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별개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오늘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상승 여력 남아있다. 그 정도로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번 첫 번째 특징주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원인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3D 낸드랑 반도체 재료 테마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은 원익 QNC는 어제 교육방에 종목을 새로 꼽아드렸어요. 근데 오늘 좀 올라가서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4월 14일 이후로 기관하고 외인 지속 매수세 유입됐기 때문에 오늘 재차 상승하면서 마감했다. 전일 피봇 상승 피볼 1차선인 300, 950 이상 상승할 필요가 있다. 상승을 해줬죠. 돌파 시에는 장기 신고가 갱신 가능성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했는데 30, 950 돌파를 해줬죠. 여기 자리입니다. 여기 자리에서 일단 돌파하고 돌파에 대한 저항 근데 꼬리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그래서 오늘 10% 가까이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른 거 보니 잘 갔더라고요. 그렇죠. 잘 올라갔어요. 근데 잘 올라간 과정에서 일단 차트적으로 오늘 또 해석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일단 올라간 건 확인했고 여기 저항 짧게 한번 받았는데 지지받았고 꼬리 거래량 한번 두 번 터졌는데 이탈하면서 꺾이는 모습 보여주나 장 막판에 매수세에 들어온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올라줬고 시간에도 막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에요. 0.15% 일단 상승 시도가 보여져 있고요. 기간 외인 또 추가적으로 매수 거래량 들어온 거 확인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세 구간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오늘 뭐 일단은 내일 추가적인 돌파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상당히 높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움직임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일단은 거래 대금 자체는 780억 정도 터진 상황에서 최근 거래량 중에서 제일 높죠.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 보여줄 수 있겠다. 그리고 상승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익점 물량으로 빠져나간 게 아니라 오늘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수 들어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죠. 여기를 일단 확대를 해보면은 일단은 상승시켜주고 횡보했던 구간 이쪽 구간 여기 구간에서 계속해서 프로그램 횡보했다가 장박판 14시 55분부터 다시 한번 올려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키움증권이 진짜 UI가 좀 별로예요. 늘어나면은 이게 창이 막 이렇게 좀 크게 확대되면 좋은데 글자가 늘어납니다. 그냥. 그래서 총 보는 정보량에는 달라지는 게 없어가지고 좀 불편하죠. 키움증권. 개선해야 돼. 아무튼 그래서 장막판에 매수세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꼬리 만든 거 이 자리 여기 33,150원 자리가 좀 중요한 지지 구간이 되겠다. 네, 그래서 조정 받는다고 해도 여기 자리에서 막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관심 재차 가져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은 추가 상승한다면은 추가적으로 3% 단기적으로 3% 상승 여력이 있고 조금 길게 보시면은 일단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대는 막 그렇게 크게 없을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인 Q&C 잠깐 봤고요. 그리고 이슈 측면에서 안 봤는데 짧게 보면은 이번에 뭐 매출액 잘 나왔다. 1분기 영업이익 플러스 70% 증가를 했고 플러스 매출액도 27% 증가를 했다. 당기 순이익도 뭐 증가했다. 그냥 그 정도. 12월 대비 340억. 이때보다 높아졌죠. 3분기보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매출액 마찬가지로 상승세. 이때 잠깐 영업이익이 좀 주춤했었는데 이거 다 복구하고 상승한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 보여준다. 주매출은 반도체용 석영률이 71, 세정 24%, 내부 거래 마이너스 3% 있네요. 뭐 이거는 참고해 주시고. 이런 반도체 재료 테마에서 움직였는데 매출액 이번에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주 원인 Q&C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 대동기어입니다. 대동기어도 농업 테마에 들어가 있는 주식인데 마찬가지로 아까 살펴봤던 그런 이슈에 의해서 상승을 했고 곡물 가격,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곡물 가격 폭등으로 농기 기업까지 확대된다. 그런 거 비우국가 저번에 지정했을 때 한국 포함을 시켰죠. 대동기어는 농기계 테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상승을 했다. 그 정도? 이건 또 뭐 별개인데 무인 잔디 깎기 뭐 발표를 했나 봐요. 구해 국제 전기 자동차 엑스포에 참가해서 무인 잔디 깎기를 선보인다. 그냥 그런 거 달려있고 이건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재무에서 보면은 매출액 꾸준히 나오다가 상승 추세 시도를 했고 영업이익은 일단 감소 중 4분기까지는 감소를 했고요. 공시 있는 거 보면은 3월 15일날 나온 거밖에 없네요. 아직은. 그쵸? 아직 4분기 거밖에 발표가 안 됐고 리포트는 따로 안 나왔으나 일단은 농기계 부각을 받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조금 부정적일 수는 있어도 2분기부터는 좀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대동기어 자체에 좀 기대감만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차트 상에서도 3월 7일 29% 상한가, 이때도 상한가 고가, 상한가, 오늘 고가 출현했는데 그 다음날 음봉으로 일단 출현을 했죠. 물론 거래량 없는 음봉이 대다수긴 한데 이때도 거래량 한 절반 정도 음봉으로 빠지고 고가에서 거래량 없는 거 한 번 더 만들어주고 전일 거래량 쏘면서 매수세 한번 올려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상에서는 여기에서 고가 쭉 올라갔다가 추세선 여기 이탈했죠. 단기적으로 이탈하면서 하락을 보여줬고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그어줄 수 있겠고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일봉상 하락을 했다가 그때 꼬리 만들면서 상승 시도 근데 여기에서 거래량 막 그렇게 동반하진 않았어요. 매수 거래량 위주로 동반했고 장 막판에 매도세 어느 정도 터졌으나 올라갔던 매수 분량이 더 많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상승 시도 보여줬고요. 그래서 전일 틱봉 추세선에서 저항받은 거 돌파를 해서 이때 기점 11시 5분부터 매수세 다시 한번 쳐 올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돌파했으니까 추가적으로 동반, 매수세 동반한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추세상에서는 뭐 그냥 이렇게 그어줄 수 있겠고요. 일단은 올라간 거는 여기 자리, 여기 매물대에서 한번 저항받고 다시 한번 상승했다. 파동상에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상승 보여줬다. 그래서 내일 일단은 조정받을 가능성이 조금 없지 않아 있다. 일봉 차트 패턴도 그렇고 일단은 음봉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열어둬야 된다. 음봉으로 움직인다면은 5월 2일 꼬리 고가에서 보여줬던 11,450까지 일단은 하락 열어둬야 된다. 현재가 대비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할 여력이 보인다.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좀 좋은 지지를 받는다면은 여기까지 처음 고가 테스트하고 조정받았을 그런 가격대 12,000원까지 한 4.5% 정도 반등 열어 보여줄 수 있겠다.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갈 수 있는가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서 다시 한번 일봉 보면은 일봉에서는 12,900원 여기 고가 자리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래량이 근데 이전 거래량보다 조금 적게 터졌기 때문에 매물대 측면에서는 돌파를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는 여기 한번 들어온 거 나갔다가 한번 들어왔죠. 오늘 들어온 거 얼마만큼 입절하고 나갈지 그게 조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상에서 틱봉으로 해석해드렸던 11,459간 지지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시면 좋은 움직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로 대동기업까지 일단 살펴봤고요. 어트는 동진 세미캠이 조금 유효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겠다 판단이 되네요. 동진 세미캠 천천히 차트 봅시다. 일봉에서 거래량 터졌을 때가 12월이었고 12월 이후 매도세 쭉 나오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빠졌고
한 번, 두 번, 세 번 돌파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일봉상 수렴 끝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저항선에는 뭐 이런 모습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추세선을 그었는데 여기 돌파했다가 하락했으나 여기 저가 깨지 않고 꼬리만 만들고 반등 시도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좀 긍정적이고 저점 입장에서는 여기는 일단 유지해줬고 유지해준 상태에서 4월 28일 하락 시도를 했으나 오늘 다시 한번 볼린저 상단 돌파 시도 해주는 모습이죠. 기관 입장에서도 기관 매수 최근에 10만 주, 10만 주 뭐 이렇게 들어온 흔적 찾아볼 수 있겠고 외국인은 아직은 주목하진 않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수 흐름은 일단 계속 천천히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에서도 플러스 1.26%로 올라간 모습, 장 막판 매수세 받으면서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겠죠. 동신 세미캠 재무부터 일단 살펴봅시다. 보시면은 반도체 재료 그리고 불화수소 테마다 이쪽 9,500억짜리 매출의 영업이 꾸준하게 증가세 보여줬고요. 자본 47%, 국내 전자재료 58%, 해외 31% 차지하고 있다. 레포트에서는 막 그렇게 좋은 최근 레포트가 없죠. 동신 세미캠. 그래서 개인적으로 찾아보면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세계 1위 기업인데 1,100억 투자한다. 보조금과 세제 혜택 줄 거다. 5월 3일날 기사입니다. 오늘 기사 2024년까지 투자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UV용 포토레지스트 상용화 눈앞에 있다. 4월 4일날 이때도 한번 뭐 분석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좋은 기업이다. 반도체 재료 관련해서 4월 4일날 국산화 이슈가 있었는데 이때죠. 오히려 일단 가격은 하락했고 근데 저가 유지시켜주면서 반등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 오늘 첫 번째 주시 종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입장에서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분봉에서는 최근 상승 움직임 저가 계속해서 유지해주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거래량 터졌던 구간을 오늘 돌파 시도를 했죠. 돌파 시도하면서 음봉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양봉 전환을 시켜줬고 이때 상승할 때 거래량 동반시켜주면서 상승한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2차 상승 보여줬고 그래서 단기 매물대 39,300원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자리에서 일단은 돌파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갭구간 만들었던 43,000원 그리고 고가 41,000원까지 일단 열려있다. 현재 종가 기준으로 2% 그리고 4% 정도 추가 상승 여력 보여줄 수 있겠다. 분봉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2차 바닥 지지 후 상승 테스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 고가 41,450원까지 일단은 볼 수 있다. 내일 움직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자리다.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상승은 매물대 12월 30일 날 위치하고 있습니다. 12월 30일 날 저쪽 시가 자리 44,800원 18%, 14%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거래량을 동반한다면 근데 시가총액이 조금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이전에 8% 정도까지 상승한 다음에 조정받고 추가 상승하는 그런 과정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상승, 조정, 그리고 상승 이런 움직임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첫 번째 주시 종목 동진 세미캠으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살펴봅시다. 코미코가 오랜만에 상승을 보여줬네요.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테마 가지고 있는데 태양광 관련해서 부업을 받은 걸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코미코가 바이든 방문 이슈가 있죠. 바이든이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시설 방문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냥 이런 거 이주용 반도체 공장에서 바이든 안내한다. 처음이 돼 전망이다. 파운드리 할 거다. 일단 뭐 마지막에 선을 그었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일단은 코미코가 그래서 오늘 조금 상승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재료 자체는 하나 붙었고 재무 측면에서도 한번 봅시다. 아유 뭐 말린 사람이라뇨. 부담스럽다 했지. 코미코 반도체 생산 테마 삼성전자 테마 가지고 있고요. 시가총액 5,300억짜리 매출에 꾸준하고 영업이 감소세 일단은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공시 낸 거 있나 확인해 봅시다. 공매도 과외 종목 지정이 4월 13일 지정이 한번 됐네요. 손익은 뭐 일단 개선하고 있고요. 영업이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 긍정적이다. 자본도 뭐 59%, 코팅 세정 주력 매출 차지하고 있고요. 레포트 있나 한번 봅시다. 코팅 수요 대응하는 중이다. 지속적으로 상승 기대가 된다. 20년 하반기부터 상승 중이다. 1년 동안 리슈어링 수혜주, SK 하이닉스랑 인텔 관련 수혜주, 코팅 서비스에서 좀 특징적인 모습 보여줄지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친환경 방식 ESG 묻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차트를 살펴보면은
오늘 반도체 파운드리 부각을 받아서 기관하고 메인 일단 들어온 모습이고,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17억 정도 들어왔네요. 들어왔고 장 내내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여기 14시 이후에 일부 입절 물량 나간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 고가부터 나갔다, 천천히 나가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입절 물량 출현을 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 움직임 보여줄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일봉상에서는 추가 상승한다면은 206만 1,500 정도 쓰시고, 현재가 대비 5% 정도 상승 여력 보여줄 수 있겠다. 61,500원이면은 여기 위치에 있네요. 그리고 이쪽 분봉상에서 매물대 구간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4월 13일날 올려준 구간, 이런 식의 움직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빠진 거 아니죠? 여기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아직 살아있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량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는 됐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물량 올려주면서 이때까지 가격 회복해줬죠. 그래서 한번 내일 단기적으로 조정 출현한다면은 여기 58,000 이쪽 자리랑 여기 단기적 나왔던 57,150 정도 볼 수 있겠다. 믿고 이렇게 차트를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57,000까지 보시면은 현재 자리가 9.10%짜리인데 4.5% 정도 조정을 받는다면은 괜찮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매물대 측면에서도 여기 자리에 위치하고 있죠. 고점 57,000원짜리.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저항을 확인했는데 이번에 한 번 단기적으로 확인하고 올려줬기 때문에 57,100원 정도 자리 오면은 베스트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 2% 정도 조정을 받는다면은 57,850원 그 정도에서 고려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코미코까지 살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지막 한 종목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질문 받고요. 그다음에는 마무리하겠고, 벌써 10시가 다 돼가네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장막판 상승하다 시외에서 하락한 경우 경험상 일반적으로 그런 종목들 시외에서 움직이는 거는 일단은 개미 입장에서 움직이는 건 아니죠. 시외에서 결정권자는 무조건 세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동기어 관점에서 해석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일단은 장막판까지 상승을 했죠. 대동기어는 상승하다가 만약에 시외에서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했다. 그렇게 한다면은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가? 일반적인 흐름이 있을지 아니면 종목 특성 보고 종목 특성을 알고 계신다면은 그거는 이미 대응 영역을 떠났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대응하면 되는 거고, 일반적인 해석에서 들어가신다면은 거래량 없이 그냥 하락을 했다. 근데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하락을 했으면은 그게 무조건 악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5% 정도 하락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5%에서 사람들이 이거 있나 보다, 뉴스가 또 실제적으로 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겠죠. 근데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전일 매물대를 리테스트하고 그 다음 짧게 반등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 노리고 추가 하락한 뒤에 단기 반등 노리고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면은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리고 두 번째로 테마적인 경우, 할인 같은 종목들이 좀 그런데 이때 고가를 만들어줬잖아요. 보시면은 4월 27일 고가 찍고 마이너스, 4월 26일 이때는 시간 외 상한가 갔고, 5월 2일 상한가 갔다가 마이너스. 자, 보시면은 분봉 조금 더 당겨보면은 이렇죠. 일단은 4월 27일 이때 움직임 전일날 시간외에서 9% 상한가를 만들어줬죠. 여기에서 4,240원 여기까지 올라줬는데, 여기서 기대감으로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동반했죠. 그래서 상승해서 동반 상승을 보여줬는데, 근데 일반적인 그 테마성 상승의 경우에는 구간을 10%로 판단을 합니다. 10% 이하 상승을 하면은 조금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플러스 7% 움직인 다음에 시가 직전까지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근데 갭을 이렇게 너무 높게 띄었다, 10% 이상. 현재 할인 시작한 거는 14%, 15%에서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일단은 상승 러시는 할 수 있어도 이 구간을 유지시켜 주는가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테마가 다른 종목에서 도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할인이 매물대 유지를 못하고 하락을 해줬고요. 근데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쪽에서 올려줬던 거래량 있는 매수세를 대부분 다 뺍니다. 빼면서 익절 물량이 나오면서 갭을 장 막판까지 메꿔주고,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 출현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기술적 반등으로 쥐어먹는 과정이 조금 맛있긴 하겠죠. 맛있긴 한데 굳이 권장드리는 그런 움직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에서 움직이는 건 호가가 상당히 얇을 가능성이 높고, 사람들이 조금 실망 매물로 다 던져서 빠졌을 가능성이 높고, 전일 이쪽 고가 움직임에서의 꼬리 구간마저 저항으로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저항 작용하고 다시 한번 내려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루핑님이 말씀 주시는
상승하고 시에서 하락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보면은 여기서 하락을 하면은 부담감으로 또 추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근데 부담감에 의한 하락이 발생한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러면은 기술적인 매수 반등의 기회가 찾아온다. 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좀 풀어서 설명을 오래 하고 싶긴 한데, 말 오래 설명해봤자 일단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상승하다가 시에서 하락하는 경우 악재가 생겼다. 라면은 부담감으로 하락한다. 근데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물대를 자기가 알고 있으면 그쪽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반등이 나오면은 여기서 짧게 먹는 거고, 근데 먹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게 봤고요. 다시 한번 다른 종목들 천천히 찾아보면 화신전공, K랑 화신전공 그냥 짧게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일봉에는 아직은 상승 추세에 있지는 않다. 장기적으로 뭐 물론 푸우링님 관점이 단타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데, 분봉에서도 여기 한번 거래량 터졌고 쭉 밀리면서 거래량 없이 밀었다가 오늘 상승했는데 고가에서 물량 출하하면서 빠졌고, 시외가에서는 장난치고 있죠. 130이랑 774 위치하고 있고, 옛날에 그 윤석열 테마 조금 붙은 게 있었네요. BK홀딩스는 그 정도 종목이다.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면은 초기 거래량 터졌던 10시짜리 여기까지 짧게 조정을 받았다가 상승하면은 그게 베스트겠고, 여기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게 뭐 좋은 테마가 묻어있는 건 아니니까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20보다 200 EMA가 위에 올라가 있으면서 아직은 저항 추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 상승을 노린다기보다는 단기 관점에서 단기 반등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이 정도 750에서 지지하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신전공은 그나마 앞에 거보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화신전공 여기서 거래량 2번 터졌는데 고가에서 밀어내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3월 28일 여기에서 확대를 해보면은 고가에서 꼬리 만들면서 거래량 터졌고 매수 시도했으나 매수세가 적어서 밀린 모습 확인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160원짜리 주요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2120원 다시 현재가로 돌아가서 60원짜리를 돌파했으나 조정받았고 꼬리 2번 돌파 시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자리에서 저점을 일단 높여가면서 수렴 중인 홀딩스 재료 한번 또 찾아볼까요? 일단 화신전공 마무리하고 전체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돌파하려면은 일단은 여기 넘어가야 된다. 넘어간 이후에 2200원 트라이 하는 거 보인 이후에 조정받고 상승하는 이런 과정 기대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상승하면 2200원에서 2160원까지 짧게 한번 조정받은 다음에 2250원까지 열어두는 게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화신전공 테마 잠깐 찾아보면은 신공항이랑 자동차 부품 테마가 붙어있네요. 시가총액 770억짜리고 보시면 신공항 자동차 부품 이거 매출액 영업이익 자체는 일단 감소세 있고, 플리팅 샷금 테마 사업보고서는 4분기 컷까지밖에 없고, 현대기아차 부품기업 이걸로 엮였다. 전기차 뭐 그런 거 테마를 엮여서 올릴 수는 있겠죠. 창문 프레임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 그러면 현대차 한번 볼까요? 현대차는 일단은 고가에서 단기 조정 받고 있는 모습이고, 화신전공도 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근데 현대차가 막 그렇게 올라간 거에 비해서 매도세가 강하게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화신전공 가격대 저점만 유지 계속해서 해준다면은 긍정적인 추세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다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홀딩스도 살펴볼까요? BK홀딩스 2차전지 소재 시가총액 600억 디스플레이 매출액 영업이익은 단기 상승, 근데 일단 적자에서 상승이고 순이익도 일단 상승 추세, 매출액은 감소, 자본 어느 정도 있고 공시 있네요. 흡사병 피닉스 커뮤니케이션즈 비상장 법인 광고 대행사를 합병하겠다. 광고 변경을 했을 때 뭐가 있냐? 피닉스 소재였는데 조금 더 재무적인 측면에서 돈 놀이하는 측면에서 좀 바꿨다 볼 수 있겠네요. 막 그렇게 주목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전지 소재가 뭐 조금 묻는다 정도만 염두에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현재 시간 10시 3분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뭐 특징주 주시 종목 짧게 꼽았고 질문까지 받으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질문 받는 거보다는 장 마감하면서 천천히 그리고 내일 장 움직임하고 5월 5일날 어린이날 휴일이죠. 휴일날 좋은 시간 보내길 바라면서 일단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